네, 책을 보니까 회장님께서 내성적이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잘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처럼 정말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떨리고 그런 좀 조언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내성적인 지도자들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 요새 세상에서는 꽤 괜찮아요. 특히 여성 사업가들도 영역을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현대사회예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할 때는 막 으쌰으쌰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아니면 뭐 선배 찾아다니고 뭐 형 동생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거든요. 여자들은 그런 걸 하기에 남자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지금 세계가.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에 잘 남자들보다 덜 휩쓸리기 때문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장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다 여자 사장이에요, 셋이. 제가 법인체가 8개 있는데 그중에 반이 여자 사장이에요. 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굉장히 좋게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받침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여성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 사업가들을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뭐 내성적이라고 별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나도 내성적인데 내가 이거 강연이니까 그리고 이건 그래도 일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사적으로 만나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질문은 대답을 해주는데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주목받는 자리 뭐 생일 축하 이런 거 하면 난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그래도 나 사업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시장 조사 공부라는 걸 계속해야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목표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직업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나 창업한다고 합시다. 나는 요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요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손님이 이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감동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요리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요리사들은 자기가 매장을 열면 자기가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리사와 식당 경영자는 같은 요리를 두고도 해석도 틀리고 만드는 방법도 틀리고 서비스도 틀려져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가, 엔트로프너 이렇게 자기를 어떤 자리에 자기를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역할 자체가 틀려져요. 저는 엔트로프너라고 그래요. 내가 직업란을 미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 공항 들어올 때 직업 쓰잖아요. 엔트로프너라고 써요. 기업가라고. 나는 외식 기업가가 아니에요. 나는 기업가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업가는 어떤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금융회사도 갖고 있고 식품 유통도 갖고 있지만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슈퍼마켓도 옛날에 내가 운영을 해봤는데 슈퍼마켓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에게 잘 보여서 팔고 계산하고 하잖아요. 금융회사에서 펀드를 파는 것도 똑같아. 우리 회사가 펀드를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를 어디다 파냐면 펀드들끼리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거나 그런 거를 모아서 파는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펀드를 자랑해요. 식품쇼에 나가서 식품을 소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각 회사, 각 매장에 진열되듯이 각 은행으로 진열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서 그 펀드를 사기 시작하면 그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아. 나를 기업가로 세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를 요리사로 세팅을 했다면 내가 매장 하나를 가질 때 나를 요리사로 세팅을 했다면 지금 매장 2개쯤 있었을 거예요. 나는 기업가가 될 생각을 했으니까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름을 정하고 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예. 일부러 여유를 부리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날씨가 너무 좋은데 꼭 한번 이제 날씨 좋은 걸 누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어느 날 TV를 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등을 딱 치면서 여보 일 그만해 이러더라고. 나 TV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평생 사업가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번 실패해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도 이게 버릇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억으로 유일하게 내가 머리를 쉬고 사업을 안 했던 적이 언제냐면 내가 중대 제자 중에 그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제자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필리핀에 어디 해변가에 놀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때는 바다가 너무 좋아갖고 며칠 동안 내가 사업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평소에 나는 다녀보면 모든 게 다 사업거리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버릇이 평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했고 나는 이민자예요. 미국 이민자. 이민자로 갔을 때는 피부색도 그렇지만 영어도 모자라고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신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치를 사실은 처음엔 부릴 새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낚시도 가끔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좀 유보하고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다고 그걸 다 미루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유 생길 때마다 더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전체 삶에 굉장히 유용한 가치니까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좀 밀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저 원리를 잘 체득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자산으로 옮겨질 거예요. 원래 자산이라는 것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구조를 통해서 버는 돈이 있고 신용 자체, 상장회사 같은 거는 신용 자체가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구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하나씩 저 틀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도 다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한 몇 가지 툴을 잘 기억해 놨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보통 백만장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라고